2015년 11월 14일에 1차 총궐기 집회가 개최됐고, 백남기 어르신은 쌀 단가를 인상해 주겠다는 대통령 약속 공약을 이행하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서울로 집회 개최 장소로 집회를 했잖아요. 백남기 어르신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오후 6시 56분경 종로구청 들어가는 그 서린교차로 입구에서 경찰 차벽이 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맨 앞쪽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경찰 집회의 행진을 가로막고 있는 차벽, 이게 줄이 쳐져 있는 줄을 잡고 한 차벽으로부터 한 4m, 살수차, 분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경찰들은 분사구와의 거리는 한 11m에서 20m, 추정치로는 그렇고 2800 정도 RPM의 물살 세기로 인해서 얼굴 오른쪽 머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꽂아지는 그런 상태로 물대포 직사에 의해서 계속해서 맞았던 거죠. 밧줄을 잡고 있었으니까 당신도 이제 버티기 위해서 조금 버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기를 버텨내기 힘드니까 이제 손을 놓게 되니까 그 세기에 의해서 뒤로 이제 좀 쓰러졌고, 물이 계속해서 쏟아지니까 한 1m 뒤로 밀려갔고, 그리고 그 물이 그냥 단순한 물이 아니고 체류액이 혼합되어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세기의 정도는 그 밀도가 더 높아져서 아마 더 많은 충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시속 150km 이상의 공으로 그 머리를 받았던 충격 정도다라고 이제 표현할 정도 강한 충격을 받아서 바로 쓰러지면서 이제 코에 피가 흐르고 눈에도 피가 흐르고 그 상태로 이제 서울대 병원에 구송을 한 거죠.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바로 이제 의료진이 문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문진하는 과정에서 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긴 했는데 이미 굉장히 심각한 상태. 이제 그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 부분에 대해서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수술 전후에 판단 전후에 이 상태라면 외부의 충격이 워낙 세게 받았기 때문에 소생이 불가능하다. 즉 뇌 손상 50% 이상이 뇌 뿌리가 50% 이상 손상됐기 때문에 소생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처음엔 수술을 안 하겠다라고 했다는 그 의료진이. 그런데 연명을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자. 그래서 서울대 의료진이 이제 연명을 하기 위한 이제 수술이 실시가 된 거고, 그래서 막상 두개골을 열어보니까 두개골 열어본 부위는 오른쪽 이쪽 부위예요. 초기의 진단 자료에 보면은 안구가 내부적 충격에 의해서 부풀어져 있고 터져 있고, 그다음에 코뼈도 부러져 있고 골절이 있고, 그다음에 입에도 치아가 부러져 있고. 그러면 이제 금시하는 그 법의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러니까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뭐냐면, 얼굴에 있는 이 충격과 뇌에 있는 이 충격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제 법의관은 그걸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불가능하니까 이제 부검하자 뭐 그런 이야기 하긴 하는데, 그 부검 안 하더라도 그 당시의 진단 내용이 코 골절, 안구 왼쪽이 더 심각한 상태로 피가 터져 있는 상태고, 입에서 그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치아가 부러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뇌 부분에 5cm 길이의 골절상이 있고, 그 정도의 판단 의학적인 어떤 외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원인이 전혀 없고, 바로 직전에 물대포 직사 행위에 의해서 외부적 충격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다른 원인이 계재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대포 직사 행위에 의해서 뇌출혈 상태가 벌어졌고, 그러면 당연히 뇌출혈 상태에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돌아가셨으니까 물대포 살수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식적으로 보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가족들이 11월 20일 정도에 이제 고발을 그 가족 외에 농민단체
한 제 기억으로는 한 18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분들이 경찰 간의 이 행위에 대해서 최고 책임자와 살수 행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살인 미수로 국가폭력 행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어떤 범죄의 제명으로 살인 미수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적어도 업무상 주의 업무를 위반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이제 저희들이 고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12월 16일경에 백도라지 씨가 그 중앙지검의 담당 검사 앞에서 변호인이 대동된 채로 이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진행상이 없다가 올 6월 달에 그 안행이 그 기간 보고 있기 그 직전 전쯤에 만약 예를 들어서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게 야당이 만약에 다수석을 차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조차 안 했을 것 같아. 어쨌든 안행위에서 기간 보고가 예상이 되자 한 일주일 전쯤에 검찰 측에서 충남 9호 살수 차량 조작했던 2명의 경찰을 불러서 이제 진술 조서를 받은 거죠. 그 외에 진행된 건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2명만 다? 네. 저희들이 이제 고발했던 대상은 이제 어쨌든 가포 비상명령을 최종적으로 발동을 했던 강신명 청장 그리고 민중총궐기 집회 전체를 관할하고 있는 총괄 관할을 하고 있는 구원수 서울지방경찰청장 그리고 서린교차로에서 현장 지휘를 하고 있던 사기동 단장 신윤균 씨라고 지금 영등포 경찰서장이 됐죠. 그분 그 살수차를 조작했던 최윤석이라는 사람과 한석진이라고 이제 이름을 파악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이름을 특정을 했는데 그런 6명 정도를 고발한 거죠. 그런데 2명에 대해서만 제 말단에 있는 사람만 검찰이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정상적으로 만약 했다라고 하면 이미 고발인 조사를 하고 고발인 조사를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당신이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것부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물증들을 다 확보한 다음에 이제 최종 마지막에 이제 피의자를 불러가지고 진술이 거짓말을 하면 확보된 증거 자료를 통해 가지고 뭐 탄핵하기도 하고 너 왜 말이 틀리냐 상황이 틀리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하는 건데 이런 사전적인 조사는 없이 그냥 부르기만 했다라는 것은 수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구나 2사람 외에는 아예 불러서도 조사도 안 했고 그렇다고 또 뭐 서면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조사의 여지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오다가 갑자기 이제 백남기 어르신이 위독한 상태라는 건 자기네들도 수시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부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가족들 입장에서는 의아하죠. 다른 조사는 안 하면서 왜 마지막에 너무나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지 참 백남기 어르신이 최초에 입원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모든 의무기록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최초에 입원할 당시 전후로 한 그 어느 시점까지의 진료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수술을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을 것이고 그러면 CT를 찍었다라는 것은 두개골을 열어본 뭐 영상들이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인지 누가 보더라도 그 물대포로 인해서 이런 뇌출혈 증상이 있었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하면 그건 법적으로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안 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사항이 될 즈음 제가 일주일 전쯤에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해 갔어요. 1차적으로. 그 전에 있었군요. 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이 한 10일 전에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를 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업무 기록지를 다 압수해 갔으면 CT도 봤을 것이고 나름대로 분석을 의뢰해서 법의학 전문가에게 이 CT 촬영만으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냐. 또 이건 하지 않았어요. 그 자문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어저께 검시를 했잖아요. 우리가 뭐 처음에 반대하다가 가족들이 좋다 검시는 허용하게 수용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저께 저녁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6시 53분부터 약 1시간 정도 검시를 했는데 검시를 했던 국가소 그 법의관이 자기는 아무 자료도 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업무 기록지를 분석을 의뢰받아가지고 업무 기록지에 의견을 달라거나 이런 요청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검사는 그냥 업무 기록지만 압수한 상태로 갖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 부검을 못할 정도로 원인이 규명이 안 되는 거냐,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고 나서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용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검찰 경찰은 백남기 어르신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들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의료진에게 지금 상태가 어떠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보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백남기 어르신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죠. 이 부검하려고는 의도가 뭘까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법적으로 보면 부검에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인의 원인이 명확하냐 안 하냐를 기준으로 해서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쨌든 업무 기록지만 쭉 보더라도 사인의 원인을 충분히 판단하기 가능한 자료고, 그래서 사인이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면 부검도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부검이 뭘 요구하면서 진행되는 상황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검찰 측에서 그러진 않은 것 같고, 경찰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 수뇌부 인 것 같고, 그 위에는 더 다른 데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굳이 계속해서 부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문제는 다 제껴놓으면 검시에 참여했던 이니업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검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열어본다라고 하면 이제 부검의 방식이 이 잘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손상 부위를. 그러면 잘게 쓸다 보면 그 잘게 어느 부분에 어떤 기저질환의 증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저질환의 증상을 톡 건드리기만 하면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라는 상황을 만약에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걸 사망의 원인으로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찰은 어쨌든 당사자들이잖아요. 자기네 하부기관의 경찰 공무원이 어쨌든 직사살수 행위를 지시하고 실제로 행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밝히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상황을 유도하기 위해서 경찰은 굉장히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 같고, 그 요구하고 있는 의도가 경찰이다라는 뜻은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부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하거든요. 바로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하는 게 통례인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그 마지못해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부검영장을 신청하는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부검을 원하는 것은 뭐 검찰 측이라기보다 경찰이고, 경찰의 상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어떤 요청에 대해서 검사가 그냥 따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부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물대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조금의 나름대로 의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고발을 한 시점으로부터 결론도 없는 상태로 뭐 1년 이상 건다라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검사는 고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검사들은 사건이 자기한테 배당이 되면 될 수 있으면 3개월 이내에 사건을 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검사가 사건을 3개월 이상 못 떼고 있으면 너 능력이 없는 사람을 평가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3개월 이내에 다 떼는데, 이제 뭐 사건의 사안이 복잡한 사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건도 있고 이러면 결론을 내려도 비난받고 결론을 안 내려도 비난받는데 차라리 결론을 안 내리고 비난받는 게 나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박근혜 정부 끝나기 전에 이게 결론이 날까, 좀 그때까지 결론 안 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백남기 어르신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검찰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백남기 어르신 사태는 이제 다른 상황이 아니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유무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주는 게 예의에 맞는 거죠. 그게 국가 폭력이든 아니든.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무런 결론도 내리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법원이 오늘 새벽에 영장을 일부는 기각하고 일부는 인용했는데, 부검 부분에 대해서 기각한 사유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유를 예를 들어서 업무 기록지 일체를 확인하면, 감정하면 사인의 원인을 밝힐 수 있다, 밝히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부검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에서 만약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면 재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법원의 기본적인 판단이, 야, 니네들은 부검을 해야 사인을 밝힐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입장은 그거 안 해도 돼, 업무기록지 감정을 통해서 사인을 밝힐 수 있어,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변경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는 명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들이 업무기록지를 봤더니 이 업무기록지만 갖고 명확히 할 수 없어, 그런 자료를 제시하면서 법원을 설득할 수는 있어요. 업무기록지를 분석하는 국가서도 어쨌든 경찰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검사와도 가까울 수 있고, 사망 원인이 물대포에 쓰러진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족들 입장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쉽게 그래 네 말이 맞아라고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돌아와서 업무기록지 감정을 통해서 사망의 원인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라고 하면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은 이미 1차에서 했다면 다시 청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라면 검사도 영장 청구를 한번 했는데 재청구 잘 안 하거든요. 재청구 안 하는데 지금 재청구를 지금 검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 끊임없이 지금 재청구를 하겠다, 재청구 검토하겠다 계속 이렇게 흘리면서 재청구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경찰의 의지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고, 그게 상부의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추정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재청구를 하려고 그러면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뭔가를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명분이 업무기록지를 압수수색 영장으로 집행을 해간 다음에 경찰이 그걸 국가소에 해서 이 업무기록지를 보면 부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냐 좀 의견을 달라, 국가소에. 그러면 국가소가 경찰에게 업무기록지를 봤더니 사인을 명백히 밝힐 수 없어서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부검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렇게 이제 경찰한테 제공을 하면 경찰은 그 자료를 첨부를 해서 검사에게 재청구해달라는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또 그 자료를 갖고 이제 검사가 재청구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법원이 1차 청구 기각 사유로 밝힌 업무기록지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사항을 번복할까 말까, 번복할 수 있을까 말까의 내부적인 이제 고민의 지점들이 이제 검사에게는 있는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검사가 판단해 봤더니 재청구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안 하면 다행인데, 과연 담당 검사가 그런 판단을 할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상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정해진 룰이라면 경찰은 국가소에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만들 자료를 생성해서 검사한테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검찰은 우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경찰이 원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재청구 해보지 뭐 이러고, 그리고 재청구를 하면 또 사실은 형사소송법 규정상 부검을 하는 데 있어서 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칙은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이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영장 없이도 할
하려고 하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 많은 비난을 받더라도 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법원에 영장 없이도 부검 영장을 집행했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 측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럴 때 이용하는 게 법원한테 영장 청구를 해서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니까 우리도 부득이 적법한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저는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검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이 사안은 명백하게 그 사인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317일 동안 아무런 수사를 할 의지 없이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마당에 뭐 경찰에 뭐 사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가지고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부검하는 이런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법원이 좀 잘 판단해 준다라고 하면 뭐 재청구하더라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